요점 26 전치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명사와 함께 시간적, 공간적, 위치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전치라는 말은 앞에 놓인다는 뜻이 있어요. 뭐 앞에 놓이느냐? 명사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시간적 위치, 공간적 위치, 기타. 기타라는 것은 뭐 시간적 위치, 공간적 위치를 뺀 나머지 전치사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타라고 분류했습니다. 자, 시간적 위치 볼까요? at 5, 5시에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랬습니다. 보통 at과 in을 이제 비교를 하면요. at은 in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 in은 좀 넓은 범위입니다. 5시라는 딱 어떤 지점이죠? 딱 지점이죠. 그러니까 5시라는 정각, 그 시점이기 때문에 at은 좀 좁은 범위에 at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은 조금 그래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in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건 상대적인 거고요. 뭐 어디까지는 at이고 어디까지 in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공간적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in 서울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랬는데 at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 물론 at 서울 그러진 않습니다. at이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범위에서 있어요. 그다음에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에 그랬습니다. under라는 것은 이제 뭐뭐 아래라는 뜻으로 또 여기서는 under the table이면 탁자 아래 가지고 공간적으로 탁자 아래를 위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치사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말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전치사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앉은 자리에서 뭐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시간에는 전치사가 이런 것이라는 걸 대강 봐두고 또 뒤에 필수함기 정리에 전치사를 자세하게 분류했습니다.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달려들어서 깊은 데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를 쭉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필수한기 정리에 있는 깊이 있는 것들까지 또 따로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기타 전치사는요, with my friends about the problem for our country에서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about,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for our country라도 for는 뭐뭐를 위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전치사들은 딱 특정한 어떤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서 쓰이고 공간에서 쓰이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일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뭐 뜻을 외운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런 것들은 뭐 about 같은 게 뭐뭐에 대해 이러지만 at 같은 경우는 뭐뭐에 그러는데 이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들, 또 그 구문들 또는 그 문장들을 많이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전치사는 문장과 함께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대강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떤 품사인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점 27 전명구를 보겠습니다. 자, 전명구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와 명사로 된 구라는 뜻이에요. 전치사가 그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그 전치사와 명사를 합쳐서 전명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명구는 품사상으로는 형용사구나 부사구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자, 형용사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그랬습니다. The book, 그 책상은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on the desk라는 이 전명구가, 이 on이 전치사고 the desk가 명사죠. 이 전명구가 앞에 있는 the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그러나 그건 단어이기 때문에 짧아서 앞에서 꾸미는 거고 길어지면 뒤로 돌아갑니다. 길어지면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the book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고 있죠. the book이라는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했고요. 형용사고 on the desk가 앞에 있는 명사 the book을 수식한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부사가 하는 일이 뭐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예. 이렇게 설명할 때도 또 여러분 중얼중얼 따라 하다 보면은 처음엔 외워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외워질 수 있습니다. 중얼중얼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 He gets up at 6. He gets up at 6. 자, 그는 gets up, 일어납니다. at 6, 6시에.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네요. at이 We live in 서울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산다. 이니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자, 뭐 at이나 in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고정된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t 6라는 전명구가 at이 전치사고 6가 명사죠. 이 전명구가 뭘 꾸미냐? gets up이라는 동사를 꾸밉니다. 예, 그래서 부사구입니다. 다음 we live in 서울 그랬습니다. in 서울이라는 전명구가 live라는 동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전명구가 형용사로 쓰이냐 부사구로 쓰이냐는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필수함기 제8장 우리가 필수함기를 쫙 암기사항들 정리해놨죠. 그 8장 필수함기 18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또 다룹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은 팔품사,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해에 중심을 두세요. 이해.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이해에 중심을 두고 수업 자체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요점 28 접속사. 접속사는 연결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접속사는 그럼 뭘 연결하느냐?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단어가 뭔지 알죠? 구가 뭡니까? 구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절은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He and I. 그와 나는 are good friends. 좋은 친구다. 자, and라는 접속사가요. he라는 단어와 I라는 단어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is she at home or at the office? is she at home? 그는 집에 있니? or at the office? 사무실에 있니? 이런 거예요. o라는 등위 접속사가, 자,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도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at home이라는 전명구와 at the office라는 전명구,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I waited for an hour, but he didn't show up. 그랬습니다. I waited for an hour. 나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But 그러나 he didn't show up.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but이라는 접속사가 I waited for an hour라는 절과 he didn't show up이라는 절을 연결했죠. 지금 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각각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죠? 왜?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이 뭐냐? 절이 뭡니까? 절은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됐을 때 원래 있던 문장,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크게 하나의 문장이 되면서 원래 있던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구조를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사가 절과 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사 역할은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점 29 접속사의 종류.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여기서 보면 이제 등자가 보이죠? 등이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단어, 구, 절. 이때 이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을 등위절이라고 말합니다. 단어, 구, 절을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아까 본 이제 but 같은 것도 있었고 or도 있었죠. 자,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so 그래서 for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다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줍니다. 주절에 종속절을 연결합니다. 절만 이끕니다. 단어, 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속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절을 이끕니다. 종속 접속사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것, 형용사절을 이끄는 것, 부사절을 이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등위 접속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앞에 절을 읽고 and 그리고 하고 또 뒤에 절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 종속 접속사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 즉 종속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7장 절에서 또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문법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전체를 싹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면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파트별로 그냥 품사를 딱딱 설명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가볍게 알아야 할 거 설명하고 그 이제 지식 위에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들어두기만 할 것은 들어두기만 하세요. 뒤에 가서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요.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다 연결합니다.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대등하다는 건 양쪽에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주절, 종속절 그랬잖아요. 주인, 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대등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등위 접속사는 양쪽이 대등합니다. 앞에 나온 문장에서 보면 I waited for an hour라는 문장 이게 지금 버시 등위 접속사거든요. 이 문장과 he didn't show up이라는 문장이 대등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대등해요. 어디 종속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는 절은 종속절, 그러니까 종속절이 이제 주절을 포함한 그 문장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말이 혹시 어렵다고 이해되면요, 그렇게 생각되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갑니다. 자, 종속 접속사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요. 나중에 절에서 다룹니다. 요점 30.
전치사와 접속사의 비교.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는 뒤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는 거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절이 옵니다. 절에는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봅시다. They play baseball after school. 그렇습니다. 그들은 야구를 합니다. after school. school이라는 명사 뒤에 after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그러죠.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왔습니다. She sometimes visits me. 그는 때때로 나를 방문합니다. After he left. 그가 떠난 후에. 그랬죠? 자, 그가 떠났다. 주어 동사 구조 갖추고 있죠? 이건 접속사입니다. 똑같은 after인데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냐, 주어 동사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자, 역시 문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가고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뭐 기쁨, 슬픔, 놀람,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horror, 그 다음에 unless, oh dear, wow, oops, aha, ouch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감정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어떤 표현이에요. 자, 그런 것들 있다는 거. 감탄사는요,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의 뜻만 알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품사상으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요점 32, 품사 구분 방법. 한글 해석을 통해 품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품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게 품사가 어디에 속하냐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뜻을 보고 그게 어떤 품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사는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명사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사 또 대명사 이제 우리가 같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그러니까 대명사가 명사를 받아준 거니까 그냥 같은 급으로 봐야 되겠죠. 자, 무엇, 것 이렇게 해당돼가지고 이름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인데요. 예로 뭐 꽃, 바람, 꿈, 책, 희망, 친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그것, 어느 것 이거는 이제 대명사죠. 이 것자가 들어간다든지 또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름을 나타내는 건 다 명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뭐한, 뭐뭐하다 해당되는 겁니다. 명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표현하죠. 어떠한, 무엇, 그 다음에 무엇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룹니다. 자, 하얀, 긴, 예쁜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끝나요. 붉다, 아프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다음, 부사는 뭐뭐하게에 해당됩니다.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나타내서 어떠하게, 빨리, 일찍, 아주, 여기에, 멀리, 부지런히, 자주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품사를 모르는 분은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부사인지 이게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만 하다 보면 알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사는 뭐뭐 한답니다. 다 하는 다인데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행동인데, 이제 행동이죠. 행동이나 동작이나. 근데 이제 그게 동적인 행동.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적인 행동이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행동이라 그럴까. 마음을 행동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뭐 생각한다라든지 느낀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적인 행동이에요. 여기 볼까요? 뛴다, 잔다, 먹는다, 웃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동작이죠. 그러나 생각한다, 느낀다, 머무른다 이런 건 좀 상태입니다. 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 전치사는 이게 물결 무늬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명사가 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 전에, 뭐뭐 후에, 뭐뭐 위. 접속사도 물결 무늬가 붙은데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전치사는 명사,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강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1장은 비교적 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쉽습니까? 안 쉬울 수도 있겠죠. 처음 하는 분은. 그러나 이거 사실 상당히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뭐 문법 용어가 나와가지고 좀 당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그 이해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철저하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가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사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무엇을 모르는지, 또 정말 어떤 게 나중에 가르치다 보면 이해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연구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또 약간 뭐 또는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까지 또 배웠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 사람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든 쉽다고 느끼든 여러분은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